진격의 거인, 그 강렬한 첫 장면 기억나시죠? 나무 아래에서 눈물 흘리며 깨어나던 에렌, 그리고 미카사, 머리가 길어졌네? 라는 그 미스테리한 대사.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다들 궁금하셨죠? 저도 처음 봤을 땐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이 한 줄이 어떻게 13년 뒤에 결말까지 이어질까요? 여러분, 벽 안에서 사는 삶 정말 평화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가두는 감옥일까요? 이 질문에 가슴 뛰었던 분들 계셨죠? 진격의 거인은 거인과의 싸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에렌의 분노, 미카사의 헌신, 그리고 끝없는 증오의 사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묻는 작품이죠. 작가 이사야마 하즈메는 첫 화부터 자유와 속박의 갈림길을 던져놓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 자유를 위해 뭘 포기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거죠. 저도 그때 에렌처럼 벽 밖의 세상을 꿈꿨습니다. 오늘 제1리뷰에서는 시즌 1의 세계관, 그리고 복선,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진격의 거인은 첫 순간부터 우리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50m의 벽, 마리아, 로제, 시나로, 이렇게 둘러싸인 인류. 100년간 평화를 누리던 세계에 갑자기 초대형 거인이 나타나 벽을 부숩니다. 이 장면 보고 정말 소름 돋았었죠. 여러분, 에렌 예거의 어머니 칼라가 거인에게 먹히는 장면, 그 비극은 단순한 오프닝이 아닙니다. 이사야마 하즈메는 이 장면으로 작품의 톤을 잡았죠.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간의 안락은 자유를 포기한 대가다. 벽 안의 삶은 겉보기엔 평화로웠지만 사실 가축 같은 속박입니다. 에렌은 이걸 직감한 거죠. 이 벽 안은 우리일 뿐이야. 이 외침,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는 안전을 위해 자유를 버릴 수 있는가? 이사야마는 벽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 만든 감옥을 보여줍니다. 시즌 1 초반, 거인들이 왜 사람을 먹는지, 벽이 왜 50m인지 전혀 모르죠. 저도 이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가 우리를 끌어당겼죠. 작가 이사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의문은 결말로 이어진다. 시즌 1 첫 장면, 에렌이 나무 아래서 눈물을 흘리며 깨어납니다. 미카사, 머리가 길어졌네? 이 대사, 다들 처음엔 무슨 뜻인지 감도 안 잡히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팬들은 시간 루프, 평형 세계를 떠올렸지만 이사야마는 훨씬 깊은 의도를 숨겼습니다. 이 장면은 에렌이 시초의 힘, 좌표를 통해 미래의 기억을 본 단서이죠. 이 장면 보고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에렌은 유미르의 좌표 속에서 미래와 과거를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이사야마는 이렇게 말했죠. 1화부터 결말을 설계했다. 이 꿈은 13년 뒤 최종화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떡밥입니다. 또 하나, 칼라를 먹는 거인의 미소. 이 거인은 왜 웃었을까요? 팬들은 그냥 잔인한 괴물로 봤지만 저도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사야마는 이 거인이 단순한 무지성 거인이 아니라는 단서를 심었죠. 이 장면은 마레와 에르디아의 비극, 그리고 증오의 사슬을 암시합니다. 시즌 1은 이런 떡밥들로 우리를 미치게 했죠. 에렌은 시즌 1의 중심입니다. 어머니의 죽음 후 그는 모든 거인을 몰아내겠다 라고 맹세하죠. 이 장면 다들 에렌의 분노에 공감하셨죠? 하지만 이 분노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닙니다. 작가는 에렌을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로 설계했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벽 밖의 세상을 꿈꿨습니다. 벽 마리아 함락 후 에렌이 조사병단에 지원하는 장면, 이 선택은 그의 운명의 시작입니다. 저도 이 장면 보고 에렌의 결심에 감동했었죠. 에렌의 동기는 실존주의적입니다. 그는 주어진 삶을 거부하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려고 합니다. 바다 넘어 세상을 보겠다 라는 꿈,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가 이사야마는 이렇게 말했죠. 에렌은 자유를 위해 태어났다. 하지만 이 자유가 나중에 그를 노예로 만들죠. 작가는 미카사의 악험한 혈통에 깊은 비밀을 심었죠. 시즌 1에서 미카사가 거인들을 썰며 에렌을 구하는 장면, 이 장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도 이 장면 정말 푹 빠졌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액션이 아니라 그녀의 내적 갈등을 암시합니다. 여기서도 작가는 이렇게 말하죠. 미카사의 충성은 자유와 속박 사이에 있다. 미카사는 에렌을 가족, 신앙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이 현실은 그녀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죠. 에렌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미카사의 머리가 아픈 장면. 이건 그냥 두통이 아닙니다. 저도 이때는 몰랐죠. 나중에 밝혀지지만 유미르가 미카사의 기억을 들여다본 흔적입니다. 시즌 1은 미카사의 사랑이 에렌과 운명적으로 얽혀 있음을 암시합니다. 시즌 1에서는 증오의 사슬을 소개합니다. 초대형 거인이 벽을 부수고 칼라를 죽이고 에렌이 거인을 증오하죠. 이 흐름 다들 숨막히게 따라오셨죠. 하지만 작가는 단순히 적대관계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했죠. 증오는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거인들은 왜 사람을 먹을까? 이 질문. 시즌 1에선 답이 없지만 나중에 마레와 에르디아의 비극으로 연결됩니다. 에렌의 분노는 정당해 보이지만 작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증오가 정답일까? 이 사슬을 끊으려면 뭘 해야 할까? 이 질문 여러분도 고민하셨죠? 시즌 1은 이 씨앗을 뿌리며 우리를 다음 이야기로 이끌어갑니다. 진격의 거인 시즌 1은 초반은 세계관과 복선의 문을 엽니다. 에렌의 꿈, 벽안의 삶, 미카사의 헌신. 이 모든 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와 증오에 대한 질문이죠. 첫 장면부터 정말 치밀하게 결말을 준비했죠. 그리고 이어서 트로스트 전투의 숨막히는 순간들 기억나시죠? 에렌이 거인하로 모두를 구하는 장면, 그리고 조사병단의 희생이 우리 가슴을 울렸던 때, 에렌이 정말 인류의 희망일까? 아니면 위험한 존재일까? 한 번쯤은 고민해보셨죠? 저는 그때 에렌의 선택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즌 1의 중반을 들어서면서 트로스트구를 되찾기 위한 전투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했죠. 벽 마리아가 무너진 후 트로스트까지 뚫리면서 인류는 벽 로제 안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에렌, 미카사, 아르민이 다시 등장합니다. 특히 에렌이 거인에게 먹히는 장면. 이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에렌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역시나 에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인 안에서 거인화 능력을 각성하죠. 이 장면 정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야마는 이 순간을 통해 에렌이 단순한 소년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작가는 말했습니다. 에렌의 거인화는 자유와 책임의 시작이다. 트로스트 전투에서 에렌이 거대한 바위를 들어 벽을 막는 장면.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죠. 인간의 의지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저도 이 장면 보고 울컥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에렌의 거인화는 시즌 1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양날의 검이죠. 조사병단은 에렌을 희망으로 보지만 주민들과 헌병단은 그를 괴물로 두려워하죠. 에렌이 재판에서 나는 인류를 구할 거다 라고 외치는 장면. 이 장면 보고 정말 울컥했습니다. 저는 에렌의 결심을 진심이라고 믿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작가는 에렌의 거인화를 통해 질문을 던집니다. 강력한 힘은 구원이 될까? 파괴가 될까? 에렌은 자유를 위해 싸우지만 그의 분노는 통제되지 않을 때가 있죠.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렌의 힘은 자유의 상징이자 속박의 씨앗이다. 에렌이 무조건 영웅일 거라 생각했지만 하지만 그의 폭주, 그리고 동료들이 그를 믿어야 했던 그 갈등, 우리는 이때까지 몰랐습니다. 이 미묘한 긴장감이 시즌 1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아르민은 시즌 1에서 약하지만 빛나는 캐릭터죠. 트로스트 전투에서 아르민이 에렌을 깨우기 위해 외치는 장면. 이 대사 정말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르민의 이 말이 에렌을 되살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장면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작가는 아르민을 통해 인간의 약함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작가는 말했습니다. 아르민은 머리로 운명을 바꾼다. 아르민은 겁은 많지만 트로스트 전략을 제안하고 에렌의 재판에서 그의 가치를 설득하죠. 그의 바다 너머 세상을 보겠다
라는 꿈은 에렌의 자유와 연결됩니다. 이 실존주의적 메시지, 아르민은 단순한 약자가 아니라 선택으로 강해지는 인간의 상징이죠. 조사병단은 시즌1에서 희생의 아이콘입니다. 특히 리바이 병장의 등장, 그 압도적인 전투력, 리바이가 거인을 순식간에 베어내는 장면, 정말 멋졌죠. 리바이가 그냥 멋진 캐릭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리바이와 조사병단은 단순한 영웅이 아니죠. 작가는 그들의 희생을 통해 자유의 대가를 보여줍니다. 조사병단이 벽 밖으로 나가며 전멸에 가까운 손실을 입는 장면, 조사병단의 리더 엘빈 단장은 말하죠. 인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동료를 희생시킬 건가. 조사병단의 선택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주치는 무거운 결정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즌 1 중반, 우리는 아직 라이너와 베르톨트, 애니의 정체를 모르죠. 하지만 작가는 이미 단서를 뿌려 놓았습니다. 라이너가 에렌에게 동료처럼 다가가고 베르톨트가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는 장면들, 저도 이때는 몰랐죠. 이들이 초대형 거인과 갑옷 거인이라는 반전, 지금 생각만 해도 소름 돋습니다. 라이너와 베르톨트는 벽을 부순 악인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마레의 전사로서 가족을 지키려 했죠. 이 모호함, 저는 처음엔 단순히 거인이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작가는 이 단서들로 증오의 사슬을 이어가며 시즌 1 후반에 큰 반전을 준비합니다. 이 치밀함 정말 대단하죠. 이제 여성형 거인이 등장합니다. 여성형 거인이 벽 안을 휩쓸던 그 숨막히는 순간들 기억나시죠? 애니의 정체가 드러나는 그 반전, 그리고 벽 안에 거대한 비밀이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애니는 정말 악역이었을까? 아니면 그녀만의 이유가 있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애니의 눈빛에서 숨겨진 슬픔을 놓쳤습니다. 조사병단은 벽 밖 원정을 떠났고 갑자기 여성형 거인이 등장했죠. 이 거인, 그 속도와 지능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이때 여성형 거인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여성형 거인이 조사병단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장면, 저는 그냥 강력한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성형 거인을 통해 긴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말하죠. 여성형 거인이 등장하는 아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배신의 시작이다. 여성형 거인은 에렌을 노렸고 조사병단은 그 작전을 꿰뚫어봤죠. 이 지능적인 움직임, 저도 이때 놀랐습니다. 이 거인이 애니 레오나트라는 단서를 작가는 이미 뿌려놓았죠. 예를 들어 애니가 훈련병 시절 보여준 독특한 격투술, 그게 여성형 거인의 킥과 똑같습니다. 이 디테일 정말 소름 돋죠. 여성형 거인의 정체가 애니로 밝혀진 순간, 이 반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애니가 벽 안에서 에렌을 납치하려다가 실패하고 결국 수정체로 스스로를 봉인한 장면, 이때 애니는 그냥 차가운 악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작가는 애니를 단순한 빌런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죠. 애니는 미래의 전사로서 자신의 임무와 인간성 사이에서 갈등한다. 애니는 마레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벽을 부쉈지만 훈련병 시절 동료들과의 추억에 흔들렸죠. 그녀가 혼자 훈련하는 모습, 미카사에게 조용히 미소 짓는 장면, 이건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때는 몰랐죠. 애니의 눈빛엔 죄책감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죠. 이 복잡한 감정,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시즌 1에서 가장 큰 떡밥 중 하나, 에렌의 아버지 그리샤가 남긴 지하실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샤가 사라지고 지하실 열쇠를 남긴 장면, 이 미스터리 정말 궁금했죠. 저도 이 열쇠가 뭘 여는지 상상하며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물건은 지하실을 통해 마레와 에르디아의 역사를 암시합니다. 시즌 1에선 지하실이 열리진 않지만 그 복선은 팬들을 미치게 했죠. 이 열쇠가 나중에 시조의 힘, 좌표, 그리고 유미르의 비밀로 연결된다는 걸 저도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 치밀한 설계, 정말 소름 돋죠. 시즌 1의 클라이막스, 벽이 부서지며 드러난 거인의 얼굴, 이 장면 다들 입이 떡 벌어졌죠. 저는 이 장면 보고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벽이 거인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반전. 벽이 그냥 단순한 구조물인 줄 알았는데 이 장면으로 세계관을 완전히 뒤덮습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벽은 인류의 보호막이자 비밀의 상징이다. 벽 안의 거인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에르디아의 과거와 증오의 사슬을 암시했죠. 이 복선은 나중에 시조 유미로와 에르디아의 죄로 연결됩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도 디테일이 미쳤습니다. 시즌 1은 에렌과 조사병단이 에렌을 막아내며 끝냈지만 승리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에렌은 거인화로 인류를 구했지만 동시에 동료들을 희생을 짊어졌죠. 조사병단의 리더 엘빈이 말한 인류를 위해 얼마나 더 희생해야 하나? 라는 질문. 이 장면 정말 무거웠습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했죠. 작가는 시즌 1 결말에서 자유와 책임을 연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유는 선택의 결과이고 선택엔 책임이 따른다. 에렌의 자유를 향한 외침, 애니의 갈등, 조사병단의 희생은 모두 선택의 무게를 보여줬습니다. 이 결말이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작가 이사야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증오의 사슬을 끊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이 질문, 시즌 1을 관통하는 핵심이죠. 진격의 거인 시즌 1은 여성형 거인이 나오는 아크와 지하실 복선, 그리고 벽 안의 거인으로 우리를 충격 속에 몰아넣습니다. 애니의 갈등, 에렌의 책임, 그리고 작가의 치밀한 복선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 증오, 선택에 대한 깊은 질문이었죠.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들 정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은 시즌 1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였나요? 애니의 눈빛? 벽 안의 거인? 아니면 에렌의 외침? 시즌 1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시즌별로 재미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꽤 힘이 드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로 제발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